잘 보이시나요? 어,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이 CCV 2024년도에 나온 에고리프터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에고센트릭 C는 이제 최근 AR, VR 이제 로보틱스 분야가 발전하면서 1인칭 시점에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기술이 좀 중요해지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에는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객체를 발견하고 분할하는 오픈월드 3D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야는 너프에서 3DGS로 거의 대체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너프는 아무래도 이 함수 자체를 학습을 하니까 렌더링이 느린 반면 이제 가우시아는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으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른 렌더링이 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약간 최근 연구는 원래 이제 가우시안 형태에서 다음과 같이 특징 벡터를 이런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더 퀄리티를 높인다. 이런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이제 피처 3DGS 12PR 2024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가우시안의 렌더링 과정은 이제 기존 3DGS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가우시안에 이제 특징 벡터를 추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양한 2D 파운데이션 모델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기에 이제 2D 파운데이션 모델의 아웃풋을 그냥 고차원 특징 벡터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렌더링 과정에서 해당 이제 피처를 스피드업 모듈로 다시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파운데이션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다양한 2D 피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네,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피드업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2D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나온 특징이랑 이제 렌더링된 특징의 차원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은 아무래도 이 2D 파운데이션 모델의 퀄리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어, 뭐 로스는 뭐 에런 로스를 사용을 하고 뭐 이거는 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랭스플랫 2024년도에 CBPR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처음으로 이제 언어 필드를 3DGS에 추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셈을 이용해서 객체를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이제 각 마스크 영역에 대해서 클립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근데 이때 그 클립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512차원 이렇게 고차원 특징 벡터이기 때문에 이를 좀 그대로 학습하기에는 메모리랑 계산량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니까 저자들은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제 CLIP 임베딩을 저차원 레이텐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하고 이후 이 가우시안들을 이 원본 클립 피처가 아니라 레이텐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재현하도록 학습하고자 합니다.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데요. 이제 2D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또 뒤에서 에고 리프터가 나오게 된 이유인 이제 에고 환경에서는 동적 객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를 여기선 따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고 리프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음, 태스크는 에고센트릭 비디오가 들어가면 이제 다음과 같이 3D RGB랑 피처 렌더링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의 주요 문제는 기존 2D 세그멘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셈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각 이미지 내에서는 객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서로 다른 시점 간에는 일관된 오브젝트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여러 뷰에서 이제 관측된 동일한 객체를 하나의 3D 객체로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고센트릭 환경은 사람이나 손, 이동하는 물체와 같은 좀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객체는 이제 뷰간 불일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플로트 형태의 좀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3D 리컨에 대한 성능을 저하시키는 좀 주요 원인이라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고리프터는 좀 앞서 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피처 리프팅이랑 이제 트랜지언트 필터링을 함께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네, 자세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론의 전체 파이프라인은 좀 다음과 같고요. 먼저 특징 벡터 가우시안을 초기화를 해주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셈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일시적인 예측으로 이제 동적 객체 확률 맵을 생성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제 오른쪽 위 부분은 트랜지언트 프리딕을 이제 적용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적용하지 않은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적용을 했을 때 더 나은 퀄리티의 렌더링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 플로트 형태가 덜한 반면 아래는 확실하게 사람의 형체가 고스트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가우시아는 이제 특징 벡터랑 이제 함께 초기화가 되는데 그럼 이러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학습 과정은 주로 RGB 로스에 의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렌더링한 이미지랑 정답 이미지 간의 픽셀별 오차를 이제 MSE 로스로 계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그냥 F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 에고센트릭의 카메라의 영상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함수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네팅 효과나 이런 거 그냥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이 특징 벡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같은 객체에 이렇게 속하는 이제 특징들은 이제 가깝게, 다른 객체에 속하는 특징들은 멀리 학습된다라는 건데, 디테일하게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아까 그 셈을 이용해서 객체 마스크를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 현재 카메라 시점에서 3D 가우시안의 피처를 렌더링해서 얻은 피처를 얻는데 이 셈에서 뽑은 마스크를 보고 이게 같은 객체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서 이를 보고 특징 벡터들을 어떤 걸 가깝게 학습시킬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푼 식이 이 아래와 같은 식인데요. 여기 가우시안 얼비에프 커널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음에 식을 띄고 이건 그냥 유사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함수 두 개 이게 마이너스 이 식은 두 픽처 벡터 그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 제곱인데 이제 만약 피처가 매우 비슷하면 거리가 작아지고 이 시밀러리티 값은 그럼 1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피처가 서로 다르면 커지고 시밀러리 값은 이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그 피처 공간에서 좀 두 벡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식은 먼저 여기에서는 U는 기준 픽셀이고, U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픽셀입니다. 그리고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U 픽셀과 같은 객체인 픽셀들을 의미를 하는데, 따라서 이제 분자 전체의 식을 보면 U와 같은 이제 객체에 속한 픽셀들의 이제 피처 시밀러리티를 모두 더한 값. 그리고 분모는 샘플링된 이제 전체 픽셀들과 이제 시밀러리티를 모두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분자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객체 내부의 피처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한 객체를 구성하는 이제 가우시안들은 이제 비슷한 피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언트 프리딕션 부분인데요. 일단 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넷 버전 3로 그냥 뭐 사전 학습된 유넷을 사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일시적 객체에 대한 이제 확률 맵을 예측을 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별도의 트랜지언트 그라운드 스루나 이제 추가 지도 학습이 없이 오직 RGB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사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확률 맵을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앞서 계산한 여기서 보시면 RGB 로스 구한 게 있었잖아요. 이 트랜지언트 그라운드 여기 트랜지언트 네트워크로 뽑은 이제 확률 맵을 앞서 계산한 RGB 로스에 예측된 확률 맵을 가중치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RGB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확률이 높은 픽셀일수록 로스의 영향이 감소하고 이제 확률이 낮아지면 당일 로스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고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네트워크는 좀 여러 뷰에서 일관되게 재구성이 안 되는 영역에 이제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해당 영역이 이제 3D GS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사람, 손, 이동 물체 같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플로터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RGB 로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로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랜지언트 프로버빌리티 맵에 대한 에런 규제 항인데요. 이 마지막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 이 항이 없으면 트랜지언트 모든 픽셀을 트랜지언트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서 추가된 이제 규제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 같은 경우에는 ADT, 뭐 AEA 등과 같은 대표적인 에고센트릭 데이터셋에서 수행이 됐고요. 세그멘테이션 성능은 MIOU,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품질은 PSNR을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안한 이제 트랜지언트 필터링과 이제 콘스트라스티브 피처 러닝의 효과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 이 네 개 이제 베이스라인과 이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은 비교적 크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스태틱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좀 크게 향상된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2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노벨 뷰 신더시스 성능을 평가한 결과고요. 이제 테이블 2는 3D 인스턴스 디텍션 성능을 좀 평가한 결과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좀 주목할 부분은 크로스뷰 세그멘테이션 부분이라고 보는데
에고리프터는 전체 기준에서 이제 48.84 MIOU를 기록해가지고 기록했는데요. 이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제 관측된 동일 객체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고 컨트라스티브 피처 러닝의 효과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크로스 뷰 성능은 55.27 MIO로 이제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는데 에고리프터 스태틱에 대비해서 약 한 4 MIOU 향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지언트 필터링을 통해서 그런 동적 객체 영향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테이블 2의 이제 3D 인스턴스 디텍션 결과를 좀 보게 되면 에고리프터는 23.11 MIO를 기록을 했는데 에고리프터 스태틱에 대비해서 약 한 2 MIOU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은 에고리프터 스태틱에 대한 결과고, 오른쪽은 에고리프터의 결과입니다. 이제 먼저 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트랜지언트 맵을 보면은 사람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객체의 높은 확률이 부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RGB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에고리프터 스태틱 여기에서는 사람 주변에 이제 플로터가 이제 고스팅 형태로 아티팩트가 이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고리프터는 이러한 아티팩트가 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오른쪽의 피처 맵들을 봐도 객체 경계가 좀 더 선명해지고 일관된 이제 피처가 형성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먼저 에고리프터는 그 RGB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사용을 해서 트랜지언트 맵을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좀 재구성이 좀 어려운 영역을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창문 주변에 이제 관호출 영역이 좀 실제로는 좀 정적인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트랜지언트 확률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객체뿐만 아니라 밝기 변화가 크거나 이제 관측이 어려운 영역도 트랜지언트 리전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한계점이 있고 또한 에고리프터는 2D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출력을 기반으로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2D 마스크 품질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